10장 앱메뉴 과정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앱메뉴 과정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앱메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옵션 메뉴, 컨텍스트 메뉴, 서브 메뉴, 그리고 메뉴 그룹과 같은 이 정도의 스타일의 메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뉴 디자인을 구성하는 방법, 안드로이드에서 메뉴는 res 메뉴 옵션 메뉴 .xml에서 메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뉴를 정의하고 그리고 메뉴 아이콘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메뉴에 대한 XML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옵션 메뉴 XML, 서브 메뉴 XML, 그룹 메뉴 XML, 확장 메뉴 XML을 작성하는 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메뉴가 옵션 메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파일명은 옵션 메뉴 .java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화면 전환 기능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솔루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util.java에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옵션 메뉴 자바를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주소를 XML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례에서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strings.xml인데 오타가 있네요. strings.xml에서 회사 주소를 정의하고, 여기서 정의된 회사 주소를 intro.xml에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텐트 간에 화면이 전환될 때 인텐트를 통해서 전달 변수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옵션 메뉴를 이제 옵션 메뉴 로직은 옵션 메뉴 .java에 있는데, 이거를 각 화면 액티비티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상기기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콘텍스트 메뉴가 있는데, 이 콘텍스트 메뉴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앱 메뉴는 4가지 정도의 메뉴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옵션 메뉴. 옵션 메뉴는 단말기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메뉴가 되는데, 이 옵션 메뉴는 가로 형태와 세로 형태의 화면에 따라서 출력될 수 있는 아이콘의 개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아니고 형태가 다르죠. 세로형일 때는 이제 그림에서 볼 텐데 2줄로 해서 6개의 아이콘까지가 출력될 수 있고, 가로형일 때는 한 줄로 6개까지의 메뉴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 개수가 6개를 초과하면 5개의 메뉴만 아이콘 메뉴로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확장 메뉴로 출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이콘 메뉴라는 거는 아이콘과 메뉴명이 같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확장 메뉴는 6개를 초과했을 때 더보기 버튼, 더보기라는 아이콘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바로 확장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메뉴라고 있는데, 이 컨텍스트 메뉴는 뷰 객체에서 롱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메뉴가 컨텍스트 메뉴입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는 각 메뉴 하위에 또 존재하는 메뉴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게 서브 메뉴입니다. 그리고 메뉴 그룹은 메뉴 그룹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는데, 이 그룹 태그 안에 아이템을 여러 개 두어서 어떨 때는 이런 메뉴가 나오고 어떨 때는 이런 메뉴가 나온다는 그런 형태, 선택적인 메뉴를 구사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를 보시면은 데브 가이드, 개발자 가이드에서
Creating Menus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 메뉴에 대한 기능들과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캡처받은 부분은 이제 메뉴를 구성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바에서는 r.menu. 파일명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뉴 폴더 안에, 패키지 안에 있는 메뉴 폴더 안에 파일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XML 구조는 메뉴 그 태그로 전체가 묶여지고 그 아래에 아이템이라는 태그로 메뉴,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룹 메뉴를 사용할 때는 그룹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 안에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는 아이템 메뉴를 추가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메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옵션 메뉴. 옵션 메뉴는 단말기에 보면 메뉴 버튼이 있죠. 이 메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고요. 메뉴는 앞에 설명했다시피 아이콘 메뉴, 아이콘과 함께 나타나는 메뉴가 있는데, 아이콘 메뉴는 이제 화면상에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여기 단말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메뉴라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옵션 메뉴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이콘 메뉴라고 하면 이렇게 아이콘과 메뉴명이 같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아이콘 메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의 개수가 6개라면은 6개까지 표현되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6개를 넘어서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나머지 1개는 더보기 아이콘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뉴가 더 확장 메뉴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확장 메뉴, 아이콘 메뉴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확장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콘텍스트 메뉴에 대한 화면을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캡처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나중에 컨텍스트 메뉴를 설명하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 메뉴는 뷰 객체에서 롱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컨텍스트 메뉴인데, 물론 이제 뷰 객체에 롱 클릭을 했을 때 컨텍스트 메뉴가 나와라 라는 부분을 액티비티에서 정의를 해야겠죠. 다음 서브 메뉴. 서브 메뉴는 XML 구조체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데, util 같은 메뉴에서는 소스에서 보겠지만 이 메뉴 아래에 또 3가지의 메뉴가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util 메뉴를 클릭하면 더보기 메뉴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서브 메뉴가 더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서브 메뉴가 됩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를 출력할 때는 서브 메뉴에 대한 타이틀을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보기 메뉴, 즉 확장 메뉴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죠. 그리고 메뉴 그룹은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밑에 로그아웃일 때의 버튼, 로그인일 때의 버튼, 메뉴를 이렇게 2개를 추가해 놓고, 처음에는 설정 사례에서 보였다시피 첫 번째는 비저브를 false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첫 번째 메뉴는 안 나타날 거고, 두 번째 메뉴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XML 소스에서 보면 그룹 태그로 전체를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로그아웃에 대한 제목이 로그아웃으로 이렇게 메뉴명이 출력되는데, 이 버튼 메뉴는 처음에 나타나지 않도록 비저블 false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이 메뉴가 나타나지 않고 밑에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는 이제 타이틀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룹 메뉴에 해당되는데 현재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 메뉴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다음 이제 이 과정에서는 옵션 메뉴 옵션 언더바 메뉴.xml로 메뉴를 XML로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옵션 메뉴에서는 아이콘 메뉴 형태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아이콘 메뉴 아이콘을 준비를 합니다. 경로는 RES 드로블 폴더 밑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아이콘을 등록을 하죠. 본 사례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메뉴 아이콘들을 준비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메뉴 아이콘과 그 개발자가 직접 만든 아이콘을 전부 다 합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탐색기에서 선택을 해서 드로블 폴더에 드랍을 시키면은 등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상으로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게 아이콘 크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개발자가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미지 크기는 32 곱하기 32 픽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아이콘과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옵션 메뉴에 적합한 사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 메뉴 XML을 작성하기 위해서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New Android XML 파일 창을 열고요. 프로젝트는 이 창을 열 때 잘 지정을 했겠죠. 그리고 파일명은 옵션 언더바 메뉴.xml로 정의를 했고 메뉴 형태의 리소스이기 때문에 메뉴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될 폴더는 /res/메뉴 이 폴더에 저장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고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기본 XML 루트 구조가 메뉴라고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Finish 버튼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뉴 폴더 밑에 옵션 언더바 메뉴 X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고 XML 소스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XML 작성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Create New Element at the Top Level이라는 창이 뜨죠. 여기에서 메뉴를 첫 번째 거를 등록을 할 거니까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메뉴가 아이템이 하나가 등록이 됐죠. 처음에는 아이템이라고 나타날 거고요. 여기에서 ID 값을 입력을 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골뱅이 플러스 ID 이름인 go home이라고 이렇게 아이디를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go home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할 이름, 그 화면에 출력될 메뉴명은 home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타이틀 이름은 이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스트링즈에 등록된 거를 써도 되고요. 직접 home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될 아이콘은 드로우볼 폴더에 있는 메뉴 언더바 홈이라는 아이콘을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이제 단축키도 지원을 하는데요. 알파베틱 쇼트컷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영문으로 된 단축키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H라는 단말기에서 H라는 문자를 입력하면 홈 메뉴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뉴머릭 쇼트컷이라고 해서 번호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버튼을 누르면 홈 메뉴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치 메뉴를 추가했는데요. 아이디는
Go Search라고 정의를 했고, 출력될 타이틀은 제목은 Search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드롭에 있는 메뉴 언더바 Search라고 정의했고, S라는 단축키와 번호 7이라는 단축키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Go My Zone이라는 아이템도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ID는 이렇게 Go My Zone이라고 정의했고, My Zone이라는 메뉴명이 출력되도록 했고, 아이콘으로는 메뉴 언더바 My Zone을 정의했고, 단축키, 영문 단축키는 Z, 그리고 번호 단축키는 9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티스, 공지사항 메뉴죠. 공지사항 메뉴도 Go Notice라고 아이디를 정하고, 한글로 공지사항 이렇게 메뉴에 출력되도록 했고요. 아이콘은 메뉴 언더바 노티스, 그리고 단축키는 영문 단축키만 N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소스 탭을 클릭을 해서 소스를 보시면 메뉴 XML이 전체로 쌓여져 있고요. 이렇게 메뉴로 쌓여져 잠깐만요. 이게 그 부분이 아니죠. 전체 부분 소스가 나온 게 아니고 현재 작성된 부분만 설명하기 위해서 추렸습니다. 그래서 홈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 태그로 이렇게 위에서 정의한 대로 나타나죠. 하나씩만 살펴보면 아이디가 정의한 대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홈, 고홈이라고 나타나고, 타이틀은 안드로이드 콜론 타이틀 이퀄 홈이라고 자동으로 코드가 작성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콜론 알파베틱 숏컷이라는 거는 H로 잡혔고, 그리고 뉴머릭 숏컷은 4번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아이콘은 메뉴 언더바 홈이라고 작성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서치, 서치 메뉴하고 마이존 메뉴, 그리고 공지사항 메뉴까지 자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tc라는 아이템은 이제 좀 다른 형태 서브 메뉴를 작성하는 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id는 go etc, 그 다음에 제목은 entertainment. 자, 여기서 타이틀 condensed라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 타이틀과는 조금 형태가 용도가 다릅니다. 타이틀 condensed라는 건 아까 이전에서도 그 그림에서 잠깐 보셨죠. 아이콘 메뉴에서 나타날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콘에서 나타날 이름은 util이라고 정했고, 그리고 그 서브 메뉴가 나타났을 때 그 창에 대한 타이틀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죠. 그리고 아이콘은 메뉴 언더바 아울이라는 아이콘을 출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밑에 etc util이라는 그 메뉴 바로 밑에다가 이제 서브 메뉴를 추가할 때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의 그 아이템 추가 창이 납니다. 위에 거는 이제 새로 탑 레벨에 맨 상단에 새로 아이템을 엘리먼트를 추가하겠다는 거고, 밑에 거는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 밑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겠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래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옵션이 선택되면 이제 나타나는 아이템이 sub 다시 메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하위에 메뉴가 추가되죠. 그래서 하위에 이런 식으로 sub 메뉴라고 추가가 됩니다. 다시 sub 메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똑같은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sub 메뉴 밑에 또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나오는 아이템은 종류가 좀 틀리게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그룹 메뉴는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메뉴를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이템이 sub 메뉴 밑에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한 이제 어트리뷰트를 정의하는데, id는 go video라고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메뉴명은 홍보 영상, 그
그리고 아이콘은 메뉴 언더바 아웃을 출력을 하기로 했고, 단축키는 V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썸 메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이 아이템은 아이디를 Go Map이라고 정의를 했고, 제목은 지도, 메뉴명은 지도, 그리고 아이콘은 메뉴 언더바 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M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썸 메뉴로 고송이라는 아이템을 추가할 건데요. 아이디를 이렇게 정의했고, 타이틀은 음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메뉴 언더바 송, 그리고 단축키는 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탭에서 작성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썸 메뉴는 전체가 아이템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름은 util이라고 출력되게 했고, 타이틀 컨덴스드는 util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아이콘 메뉴일 때는 util, 그리고 썸 메뉴에 나오는 타이틀은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썸 메뉴가 있었죠. 그렇게 썸 메뉴 태그를 추가하면 결국 메뉴라는 태그가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죠. 소스상에서는. 그리고 그 메뉴 태그 밑에 이제 각각의 홍보 영상, 지도, 음악이라는 아이템이 이렇게 추가되는 XML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이죠. 그룹 메뉴는 추가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역시 Add 버튼을 이용해서 탑 레벨에다가 메뉴를 추가를 하는데, 그룹을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오스 그룹이라는 아이템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가하는 과정을 캡처를 받아놨네요. 그래서 그룹 메뉴는 아이디는 뭐 이렇다, 그리고 비저블은 true 보이게끔 하겠다, enabled도 true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기본 설정을 그대로 따른 거죠. 자, 그리고 그룹 메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new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create new element in selected element라는 항목이 선택되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그룹 메뉴 하위에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룹 메뉴 밑에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로그아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저블은 false로 기본값을 잡아서 로그아웃 메뉴는 처음에 나타나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메뉴 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Add 버튼을 이용해서 로그인에 대한 아이템을 추가했습니다. 아이디는 go 로그인이라고 정의하고, 로그인이라는 이름이 출력되게 했고, 비저블은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설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확인하면 그룹 태그로 전체가 묶이고, 그 안에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메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타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저블 false로 정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메뉴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확장 메뉴는 결국에는 아이콘 메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는 것들은 나머지는 다 확장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확장 메뉴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개수에 밀려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룹 메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go info라는 이런 아이템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명은 옵션명은 메뉴명은 정보라고 정의를 했고, 단축키는 i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카테고리에 대한 메뉴도 추가를 했는데 id는 go 카테고리라고 정의를 했고, 메뉴명은 쇼핑몰 카테고리라고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C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추가로 정보 메뉴와 그리고 카테고리, 쇼핑 카테고리 메뉴를 정의를 한 걸 알겠죠. 그리고 이제 메뉴 정의를 다 했으니까 메뉴 태그가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죠. 자, 이제 메뉴에 대한 XML은 정의가 끝났고요. 이 옵션 메뉴를 화면에 출력하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옵션 메뉴 클래스는 src 밑에 옵션 메뉴.java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할게요. 뉴 자바 클래스 대화 상자를 열어서 src 폴더 밑에 패키지명은 역시 com.r.app라고 정의를 했고, 메뉴명은 파일명은 옵션 메뉴라고 정의를 하고, 퍼블릭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자바 랭 오브젝트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겠다라고 슈퍼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inherited abstract method에서 필수 메소드가 자동 작성되게끔 하고 finish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에서처럼 옵션 메뉴가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이 파일에서 이제 작성하는 소스를 구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생성을 할 때 패키지명과 뭐 액티비티에 대한 임포트 구문은 자동으로 작성됐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임포트 구문은 이제 작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커맨드 시프트 O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동 임포트 명령을 호출했습니다. 클래스명은 옵션 메뉴, 파일명과 동일하게 옵션 메뉴라고 정의를 했고, 현재 화면이 어떤 화면인가를 이 클래스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액티비티 변수로 act라고 이렇게 정의를 퍼블릭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전달받는 생성자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작성하는 과정에 옵션 메뉴 클래스를 작성하는 과정에 동적 화면 전환 기능에 대한 솔루션화 작업을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옵션 메뉴에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면 주로 화면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솔루션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selected init. 자, 아직 util 소스는 들어가기 전에 옵션 메뉴 .java에서 init selected라는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이거는 메뉴 아이템이 선택이 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로그캣을 이용해서 로그를 출력을 해보고 있죠.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을 로그캣에 출력을 해서 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개발자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출력한 부분입니다. get package code path, 코드 패스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로컬 클래스 네임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리고 get package resource path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참고로 설명을 하고 있죠. 패키지 코드 패스라고 하면 이렇게 슬래시 데이터 슬래시 app com.out.app-apk, 결국에 이제 apk 파일이 실제로 저장된 위치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네요. 그리고 로컬 클래스 네임은 클래스명 app 사이트라고 이렇게 클래스명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전체 클래스에 대한 패키지명인 com.out.app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get
패스, get 패키지 리소스 패스는 역시 위에 거 코드 패스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액티비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뭐 클래스명을 얻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패키지명을 얻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패키지가 설치된 위치를 이렇게 얻어야 된다거나 그럴 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로그캣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확인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뭐 화면에서 실행해 보면 그 액티비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